안녕하세요. 제가 실제로 겪은 두 가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희 친가는 산골 오지마을입니다. 속된 말로 깡촌이라고도 하는데 차로 산길을 타고 10분 이상 들어가야 겨우 마을 입구가 나오는 참으로 외진 곳이죠. 그곳은 마을 뒤쪽에 대나무 숲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진 마을인데 대나무가 음기가 강하고 귀신을 부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마을은 대낮에도 유독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릴 때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 모두 친가에 모였는데 어른들은 시내에 장을 보러 갔고 집에는 할아버지와 저를 포함한 사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낮잠을 주무셨고 심심했던 저는 사촌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죠. 마을 외곽에 있는 대나무 숲에는 외딴 작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당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친가에 놀러가면 어른들이 당집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날 사촌 누나가 그 당집에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본 당집을 실제로 보고 싶었던 저는 사촌들과 함께 누나를 따라서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좀 더 안으로 걸어 들어가니 저 멀리 작은 집 한 채가 보였는데 크기가 작은 공중 화장실만 했습니다. 숲속이라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랄지 풀벌레 소리들이 들려왔는데 이상하게도 당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어왔고 가까이에서 본 그 집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문에는 부적이 잔뜩 붙어 있었고 금줄도 걸려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싶었죠. 그때 사촌 동생이 갑자기 당집 문을 열었고 호기심에 그 안을 들여다보던 동생은 갑자기 사색이 되어서 뒷걸음질 치며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무서워져서 우리도 동생을 따라서 숲을 벗어났죠. 얼마 지나지 않아 환한 도로가 보였고 우리는 숲 밖으로 나와서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동생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녀석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방 한쪽 구석에 색동저고를 입은 긴 머리의 사람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있더랍니다. 그것은 앉아서 무언가를 우걱우걱 씹고 있었는데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그것이 고개를 돌려 동생을 빤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개만 뒤로 확 꺾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자세였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본 할아버지는 어디에 갔다 왔냐며 추궁했고 겁을 먹은 우리는 당집에 갔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날 온 집안 어른들에게 크게 혼이 났고 다음날 국까지 받게 되었는데 친가 쪽이 무속신앙을 믿는지라 아는 무당분을 급하게 모셔왔더군요. 나중에 할아버지에게 들은 바로는 옛날에 나이든 무당이 그 당집에 살았는데 늙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쉬운 말로 신기가 떨어지며 사람이 점점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집에 틀어박힌 무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북과 장구 같은 악기를 마구 두드렸고 사람들은 점점 그 근처에 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동네 주민이 당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당집이 너무 조용하더랍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주민이 당집 안을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무당이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당집 근처만 갔다 하면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마을 주민들이 친가 쪽 지인인 무당을 불러다가 제를 올리고 굿도 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드나들면 안 되는 집을 사촌 동생이 건드려버린 것이죠. 그날 동생은 큰아버지에게 등짝을 정말 오지게 맞았고
다행히 그 후로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꼭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사촌들은 두 번 다시 당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화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살던 아파트에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5층짜리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집은 4층이었고 집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면 현관에서 보면 정면에 거실과 베란다가 보이고 거실을 기준으로 왼쪽에 제 방과 부모님 방이 있고 그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면서 왠지 모르게 몸이 축 처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부모님은 친척분 장례식에 가셨고 할머니가 오셔서 저랑 동생을 봐주셨죠. 저와 동생은 일찍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던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방 앞에 서서 보면 거실과 베란다가 한눈에 보였는데 어두컴컴한 베란다 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키가 비정상적으로 컸고 마치 사람 그림자처럼 형태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할머니나 동생이 저렇게 키가 크지 않은데 하면서 서서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그것의 형체가 점점 또렷해졌고 자세히 보니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가 베란다에 손을 대고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에 창백한 피부, 그리고 계절에 맞지 않는 양복 차림에 페도란 모자를 쓴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남자가 생각보다 꽤 잘생겼더군요. 전 순간 놀라서 헉 하고 소리를 내버렸고 그러자 남자와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선 채로 얼어버렸고 그러자 남자가 씩 웃으며 베란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꼬마야, 안에 어른 안 계시니? 문 좀 열어줄래? 생각지도 못한 남자의 점잖은 말투에 저는 더욱 할 말을 잃었고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남자가 인상을 쓰면서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안 열어? 네가 안 열어주면 내가 열고 들어갈 거야. 그때는 좋게 안 끝나.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저는 할머니를 크게 불렀고 제 목소리에 할머니가 놀라서 뛰쳐나오셨죠. 그 순간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고 전 울면서 할머니에게 제가 본 걸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아는 무당에게 갔고 그날 일 때문에 집안 곳곳에 부적이 붙게 되었습니다. 현관문과 각 방문, 심지어는 베개 안에도 부적을 놓고 자야만 했죠. 그 당시 제 책가방에 달린 이름표 한쪽에도 부적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릴 때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전 그제서야 부모님에게 제가 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 아파트 근처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마술 공연을 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웠던 남자는 도박에 손을 댔고 그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저희 집에 살았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그곳에서 이사를 나온 후로 딱히 이상한 일은 없었고 지금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공부에 쩔어서 살고 있습니다.